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10일 국가대표 A매치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바키아 대 웨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마리노보다는 웨일스를 상대하는 난이도가 높다. 상대가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라서 로보트카 위주의 지공 플레이가 잘 통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물론 호주리거를 톱으로 써야 하는 사정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양 윙백들도 박스 타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이슬란드를 상대로도 4골을 넣고 승리를 거둔 바 있어 득점력이 아주 맹탕일 것 같지는 않다. 웨일스의 결정력은 최악 수준이다. 폴란드전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졌고 지브롤터 상대로 0대0 무승부는 너무하다고 볼 수 있었을 정도다. 수비와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팀이기는 하지만 적은 찬스를 높은 결정력으로 골로 연결시켜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습 축구의 명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쉽다. 슬로바키아도 상당히 강한 웨일스의 수비에 고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결정력 싸움에서 웨일스가 보여주는 폼이 너무 처참하다. 그나마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양 윙백들의 박스 타격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슬로바키아를 믿어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슬로바키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탈리아 대 보스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역시 공격력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누구를 세워도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공격진이 문제다. 하위 리그의 선수들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인재 풀 자체가 박살난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인테르의 3백을 써볼까 싶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스칼비니, 아체르비가 부상당하면서 아예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태다. 물론 키에사가 상대 수비를 헤집어놓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지만 5백을 상대하는 방침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보스니아는 잉글랜드에게 5백을 가동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 사실 1대4로 룩셈부르크에게도 졌을 정도로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래도 2선과 1선의 강력한 모습은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보스니아가 실점을 2골 아래로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일단 보스니아가 5백을 간다고 해서 체급 차이나 수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5백을 가동하는 상대를 격파하는 것에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경기 이탈리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몬테네그로 대 조지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장점인 수비에서 미스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PK를 준 것이야 100번 양보를 한다지만 상대 에이스 데브라이너에게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실점을 내준 점은 쉴드가 어렵다. 특히 공격에서의 화력이 부족한 팀이라서 수비가 버티지 않으면 경기가 안 풀린다는 점에서 수비 미스가 상당히 아쉽다. 사비치나 마루시치가 없다는 것만으로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온 점이 매우 치명적이다. 조지아가 유로 본선에 진출한 팀이기는 하지만 그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격에서는 흡이차, 수비에서는 마마르다슈빌리가 원맨쇼를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특징이 없다. 사실 예선에서도 키프로스 제외하면 승리가 없었고 그나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리스가 끔찍한 결정력을 보여준 덕에 승부차기로 가면서 겨우 본선에 진출한 것이기도 했다. 일단 몬테네그로도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나오는 모습이었다. 다만 조지아도 유로 예선에서 깔끔한 전술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고 운이 따라주지 못했더라면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프랑스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그다지 전력에 큰 흠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굳이 흠을 잡자면 그리즈만이 빌드업과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음바페나 덴벨레가 개인 기량과 스피드로 상대를 공략하는 면모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골 기록에서는 그다지 누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일단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시퀀스가 아직은 모자라다. 마치 감독이 아직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치 감독이 프랑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다. 지난 매치에서도 공격진 라린과 데이비드가 슈팅 한 개에 그치기는 했지만 팀적으로는 빅찬스 2개를 만들어내는 등 아주 무력하지는 않았다. 일단 프랑스가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득점력 누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캐나다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일 확률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공을 전방으로 전달하는 섬세함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대 에콰도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여전히 밸런스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자신들의 홈에서도 에콰도르를 상대로는 아주 고전을 했던 편이다. 메시가 프리킥으로 골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무승부로 만족을 해야 했을 수도 있다. 일단 로메로 중심의 수비가 버텨주면서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본 점은 긍정적이긴 했지만 일단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가 에콰도르 상대로는 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에콰도르는 조직적인 수비가 상당히 훌륭한 팀이다. 특히 카이세도 중심의 중원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미 예선에서도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음에도 진출권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문제는 한 골 싸움에서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공격에 올인하면서 밸런스가 좋지 못했던 시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에네르 발렌시아에게 크게 의존하는 약점도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일단 적어도 에콰도르가 조직적인 수비로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공격력에서의 힘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한 골 싸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하다. 아르헨티나도 수비가 버티면서 공격진의 개인 기량으로 한 골 싸움에서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경기 아르헨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